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권력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로서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역사에서 가장 현명했던 다섯 황제, 이른바 오연제의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철학자 황제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국정을 돌보고 밤에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글을 썼던 그의 일기장. 명상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 더 큰 집, 더 나은 차, 이런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매일 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외적인 성취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진정한 성공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로마의 황제는 부와 권력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일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고 역병과 반란, 자연재해 등 수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뢰했던 최측근의 배신도 경험했죠.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성공론은 바로 이런 역경 속에서 단련된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공의 세 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원칙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밤늦게 촛불 아래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보는 대로 보인다. 만약 내가 고통스럽게 본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다. 마르쿠스는 어느 날 전장에서 돌아온 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 중 일부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미래는 결코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8명의 자녀 중 5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국은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렸고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현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따라서 죽음을 앞둔 노인이나 젊은이나 잃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 오직 현재뿐이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00년 전 마르쿠스가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삶의 여정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는 것은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샘물을 앞에 두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과 같다. 어느 날 그는 왕궁의 정원을 거닐다가 한 노예가 꽃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노예는 온전히 현재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마르쿠스는 깊은 평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각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상황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초연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시대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쟁, 역병, 정치적 음모.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어느 날 원로원 의원 한 명이 마르쿠스에게 와서 북부 변경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 의원은 온갖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늘어놓으며 불안해했죠. 마르쿠스는 조용히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가?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는가?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응 방식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인생의 모든 고통이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르쿠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통제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의도와 목적, 행동과 태도,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자연현상과 외부 환경, 과거에 일어난 일들,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체적 한계와 죽음이었죠. 이런 구분을 통해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그것이 현명한 자의 길이다. 마르쿠스는 황제였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덕성의 실천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덕성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장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폐하 성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마르쿠스는 대답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연과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는 네 가지 핵심 덕목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지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다. 그리고 관점은 너의 선택이다. 그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능력이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의는 모든 존재에 대한 공정한 대우였습니다. 그는 노예제도가 만연하던 시대에 살았지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의 시민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실천했습니다. 용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결단력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많은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역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당황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하며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졌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절제는 욕망과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자만심과 교만함을 경계했고 행복과 불행 모두에 대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어떤 것도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마르쿠스는 이러한 덕목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덕성은 나무와 같다 한 가지만 튼튼하다고 전체가 건강할 수는 없다. 모든 가지가 조화롭게 자랄 때 비로소 참된 성장이 이루어진다.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놀랍게도 그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적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우리는 마르쿠스의 시대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런 혼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의 정의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 인정만을 쫓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좋아요의 숫자, 은행 계좌의 잔고, 명함에 적힌 직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지속적인 자기 발전과 덕성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순간의 속도보다 지속 가능한 페이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묵상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10분 정도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날의 우선순위와 가치 있는 일들을 정리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는 습관을 기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습관은 행복감을 크게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자기 통제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감정적 결정보다 이성적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마라. 그리고 10까지 세어라. 그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르쿠스의 마지막 말을 인용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평온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이 옛 철학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